황윤성 부모님의 정체가 드디어 공개됐다. 직업이 밝혀지자 모두가 충격을 받았다는 말이 요즘 빠르게 번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자극적인 소문이 아닙니다. 방송을 통해 확인된 한마디, 바로 농사를 좋아하는 아버지를 위해 넓은 땅을 사들이고 싶다는 황윤성의 고백이었습니다. 이 한마디가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었을까요? 단순히 효자라서가 아닙니다. 그 뒤에는 8년이라는 긴 시간, 정산금 0원이라는 냉혹한 현실, 첫 정산 200만 원, 그리고 세금 1,500만 원이라는 믿기 어려운 이야기가 함께 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무명전설을 통해 다시 한번 자신의 이름을 증명하고 있는 가수 황윤성의 이야기를 차분히 짚어보겠습니다. 특히 이번 이야기는 부모가 누구냐보다 그가 왜 부모님 이야기를 할 때마다 눈물이 맺히는가에 더 가까운 이야기입니다. 황윤성이라는 이름을 떠올리면 많은 분들은 먼저 이찬원의 절친이라는 수식어를 떠올리실지도 모릅니다. 또 어떤 분들은 미스터 트롯에서 보았던 아이돌 출신 트로트 가수로 기억하실 겁니다. 하지만 무명전설 무대 위에서의 황윤성은 더 이상 누군가의 친구, 누군가와 함께 언급되는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름 석자를 걸고 다시 평가받고 싶은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황윤성의 시작은 화려해 보였습니다. 그는 보이그룹 로미오의 멤버로 데뷔했고 아이돌이라는 이름으로 무대에 섰습니다. 젊고 반듯한 외모, 안정된 보컬, 무대 위에서의 밝은 에너지까지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연예계에 들어와 꿈을 이룬 청년처럼 보였죠. 하지만 여러분도 잘 아시듯 데뷔가 곧 성공을 뜻하는 시대는 아닙니다. 특히 중소기획사의 아이돌 그룹이 대중의 눈에 확실히 각인되기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앨범을 내고 무대에 서고 팬들을 만나도 팀이 큰 수익을 내지 못하면 멤버 개개인에게 돌아오는 몫은 거의 없습니다. 무대 위에서는 웃고 있지만 무대 밖에서는 내일을 걱정해야 하는 시간이 길어지는 것입니다. 황윤성에게도 그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이돌로 활동했지만 오랜 기간 제대로 된 수입을 얻지 못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8년 동안 수입이 0원에 가까웠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연예인이라는 이름은 있었지만 통장 안의 현실은 전혀 달랐던 겁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놀란 대목이 바로 첫 정산금 이야기였습니다. 황윤성은 오랜 활동 끝에 첫 정산으로 200만 원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이후 군복무와 활동 공백이 겹쳤고 세금 신고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결국 1,500만 원이라는 큰돈을 세금으로 내게 됐다는 사연이 공개됐습니다. 여러분, 전 재산이 넉넉한 사람에게 1,500만 원도 큰돈입니다. 그런데 이제 막 첫 정산을 받은 젊은 가수에게 1,500만 원은 단순한 금액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동안 버틴 시간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은 충격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은 시청자들이 단순히 돈 관리를 못했네 라고만 말하지 못했던 겁니다. 물론 세금은 누구에게나 중요한 책임입니다. 하지만 이 대목에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부분도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 연습생 생활을 시작하고 회사의 시스템 안에서 움직이고 스케줄과 무대만 바라보며 살아온 젊은 가수들이 과연 사회생활의 기본적인 금융 지식까지 충분히 배울 수 있었을까요? 황윤성의 이야기는 한 개인의 실수이면서 동시에 연예계 안에서 젊은 아티스트들이 얼마나 현실적인 교육에서 멀어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황윤성의 말끝에는 늘 가족이 있었습니다. 그는 부모님이 묵묵히 뒤에서 자신을 뒷바라지해 주셨다고 말했습니다. 꿈을 좇는다는 이유로 부모님께 제대로 용돈도 드리지 못했다는 미안함도 털어놓았습니다. 그리고 농사를 좋아하는 아버지를 위해 언젠가 넓은 땅을 사들이고 싶다고 고백했습니다. 바로 여기서 부모님의 정체라는 말이 다른 의미로 다가옵니다. 누군가의 부모가 대단한 직업을 가졌는지, 돈이 많은지, 어떤 배경을 갖고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황윤성에게 부모님은 성공했을 때 가장 먼저 보답하고 싶은 존재였습니다. 무명 시절을 견디게 한 마음의 뿌리였고
무대 위에서 다시 노래하게 만든 이유였습니다. 요즘 일부 자극적인 이야기들은 황윤성 부모님의 직업이나 집안 배경을 과하게 부풀려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확인된 이야기만 놓고 보면 핵심은 훨씬 더 단순하고 더 진합니다. 농사를 좋아하는 분으로 언급됐고 황윤성은 그런 아버지에게 땅을 사들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부모님은 뒤에서 묵묵히 아들을 지켜봐준 존재였고 황윤성은 그 사랑의 감사함과 죄송함을 함께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 장면이 많은 중장년 시청자분들의 마음을 건드린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식이 성공해서 부모에게 보답하고 싶다는 마음, 부모는 힘든 내색 없이 뒤에서 기다려주는 마음,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야 그 고마움을 제대로 느끼게 되는 순간. 이것은 연예인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집안에 한 번쯤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황윤성은 무명전설에서 이 마음을 다시 무대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그는 단순히 노래를 잘하는 참가자가 아니라 내 이름을 다시 보여주고 싶다는 절박함을 가진 참가자였습니다. 유명 선발전에서 그는 관객 점수에 힘을 얻으며 상위권으로 올라섰고 그 순간 많은 사람들은 그의 가능성을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뒤의 경연에서도 황윤성은 한 번에 모든 것을 뒤집는 완벽한 스타라기보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에 가까웠습니다. 때로는 부담을 느꼈고, 때로는 팀원들에게 미안해했고, 때로는 탈락 위기에 놓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흔들림이 오히려 황윤성의 무대를 더 사람답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올해 트로트 경연을 봐온 입장에서 이런 참가자에게 마음이 갑니다. 완벽해서가 아니라 버티는 모습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무명전설 결승 무대에서 황윤성은 결국 탑7에 이름을 올렸고 최종 4위라는 결과를 남겼습니다. 숫자로 보면 1등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 흐름으로 보면 이것은 매우 큰 반전이었습니다. 한때 모든 활동을 정리하고 부모님이 계신 고향 청주로 내려갈 생각까지 했던 사람이 다시 전국 시청자 앞에서 자신의 이름을 불리게 된 것입니다. 특히 결승을 앞두고 로미오 멤버들과 다시 만난 장면은 많은 팬들에게 깊은 여운을 남겼습니다. 데뷔만 하면 모든 것이 잘 될 줄 알았지만 현실은 달랐고 각자의 자리에서 힘든 시간을 보냈던 멤버들. 황윤성은 그런 친구들을 떠올리며 로미오라는 이름을 걸고 나간 만큼 더 일찍 떨어지기 싫었다는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이 말이 참 아프게 들립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단순한 승부욕이 아니라 실패한 팀으로 기억되고 싶지 않았던 마음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쟤네는 저러니까 안 됐지라는 말을 듣게 하고 싶지 않았다는 고백은 황윤성이 혼자만의 성공을 위해 무대에 선 것이 아니라 함께 버틴 시간까지 안고 무대에 섰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황윤성의 이야기는 8년 만에 첫 정상금지라는 숫자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이돌이라는 꿈의 그림자, 트로트로 다시 살아남기 위한 선택, 가족에게 보답하고 싶은 마음, 그리고 동료들의 이름까지 지키고 싶었던 책임감이 한데 엮인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황윤성 부모님의 정체가 공개돼 모두가 충격을 받았다는 말, 과연 그 충격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짜 충격은 부모님의 특별한 직업이 아니라 황윤성이 그 긴 시간 동안 부모님께 아무것도 해드리지 못했다는 미안함을 품고 버텼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부모님은 뒤에서 묵묵히 기다려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때로 연예인의 사연을 너무 쉽게 소비합니다. 가난했다, 힘들었다, 눈물 흘렸다는 말만 보고 감동하거나 반대로 조금만 다른 이야기가 나오면 금방 의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황윤성의 경우 중요한 것은 출발선이 어떠했느냐보다 그가 실제로 어떤 시간을 통과해왔느냐입니다. 무대 위에서 웃어야 했지만 수입은 없었고 첫 정산의 기쁨 뒤에는 세금이라는 현실이 따라왔고 그래도 그는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명전설 속 황윤성이 가진 힘입니다. 그는 완성된 성공담을 들고 나온 사람이 아닙니다. 아직도 갚아야 할 마음이 많고 아직도 보여주고 싶은 무대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그의 노래에는 어딘가 덜 닫힌 문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끝난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부터 다시 써 내려갈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무명전설 이후 황윤성의 이름은 분명 달라졌습니다. 누군가의 친구라는 수식어를 넘어 아이돌 출신 트로트 가수라는 설명을 넘어 그는 자신의 무대와 사연으로 다시 기억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앞으로의 길이 항상 순탄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번 무대를 통해 그는 하나를 증명했습니다. 오래 빛을 보지 못한 사람도 끝까지 버티면 다시 한번 자기 이름을 들려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황윤성의 이야기를 어떻게 보셨습니까? 부모님께 보답하고 싶다는 그의 고백이 더 마음에 남으셨나요? 아니면 8년간 수입이 없었다는 현실이 더 충격적으로 다가오셨나요? 또 무명전설 이후 황윤성이 어떤 가수로 성장하길 바라시는지도 댓글로 함께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무명 가수들의 새로운 무대를 지켜주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따뜻하고 깊이 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